자, 오늘 미분계서 도함수 첫 시간.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미적분이란 말이야. 미분. 미분이 뭐라 그랬어요? 미분. 뭐에 관심이 생긴다? 변화. 어떤 변화를 보려면 미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제 미분계수, 도함수인데 어떤 변화하는 그 관심을 갖다 보니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게 얼마만큼 변했다 하는 그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예, 평균 변화율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뭐 여러분들 어딘가를 이동할 때 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차. 급한 일이 여러분 학원 뭐 공부하다가 뭐 부모님 연락이 왔어. 엄마가 연락이 왔어. 뭐 서귀포에 일이 생겼대. 너 공부 끝나면 택시 타고 서귀포 넘어올래? 그래서 여러분이 나갔어요. 뭐 너무 밤늦게 아니고 뭐 한 저녁 시간대 6시에 나갔다고 칩시다. 택시 바로 잡아서 딱 여기서 6시 탔다고 할게요. 그래서 쭉 가서 엄마가 계시다는 뭐 예를 들면 서귀포 뭐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그냥 뭐 서귀포 시청이라고 할까요? 뭐 그 앞에 있대요. 그까지 오래. 딱 갔더니 도착 시간을 봤더니 7시야.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택시 탄 곳, 여기 중앙역 앞에 버스 정류소라고 칩시다. 거기서 서귀포 시청까지 차 도로로 봤더니 한 60km가 떨어졌대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탄 택시가 평균적으로 60km/h의 속도로 왔다는 거 그냥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만에 60km인 지점을 온 거잖아. 예. 그것들은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적으로 내가 탄 택시가 60km/h로 속력으로 왔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미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뭐에 관심이 생기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한라산 위쪽으로 가서 쭉 넘어가서 이 도로를 옛날 도로로 516 도로라고 하거든요. 이 도로 명칭이 제주시에서 서귀포 넘어가는 도로가. 네. 여기로 가다 보면 제주대학교 입구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성판악이라는 곳,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 등반 코스인 하나인 성판악도 지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그거야. 그러면 내가 제주대학교 그 입구역을 지날 때 시간은 얼마였을까? 6시 몇 분이었을까? 그때 택시의 속도는 얼마였을까? 그런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그걸 살피려면 여러분이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냥 한 예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뭐 그래프 따로 그리려고 했더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너무 확대했네요. 너무 확대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만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되죠. 조금 아까보단 크죠. 여기 볼게요. 자, 이 y는 fx를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지수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어렵지 않은 함수네. 이렇게. 예. 자, x가 a일 때 그때 함수값 fa. x가 b일 때 그때 함수값 fb. 뭐 다 알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의 그래프이지만 그러면 이 함수 y는 fx가 x가 a에서 b만큼 변할 때 y는 fa에서 fb까지 변했죠. 예,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x가 a에서 b까지 변했어요. x는 a에서 b까지. 그때 y는 fx인데 얘는 fa에서 fb까지 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한 수학의 기호,
델타. 이거는 변화량, 증가량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b-a. 이만큼이 b에서 a를 뺀 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고 fb에서 fa를 뺀 만큼이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a분의 fb-fa다. 이걸 뭐라고 하자고? 이걸 평균 변화율이다. 내가 탄 택시가 평균 속도 60km/h가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공부할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우고요. 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a가 음수면 왼쪽 위로 이렇게 간다고 배우고 a가 뭐라고요? 기울기 이렇게 배우고 b가 뭐라고요? y 절편 이렇게 배우거든요. 기울기가 뭐다? x의 증가량 또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y의 증가량. 이해됐어요? 그게 델타 x분의 델타 y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그래프상에서 기하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해석된다? a, fa라는 점, 이 점을 p라고 하겠다. b, fb, 이 점을 q라고 하겠다.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아, 그동안 내가 어떤 직선의 기울기로 인식된 게 평균 변화율이구나. 이해됐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살필 때, x가 얼마만큼 변한 것분에 y가 얼마만큼 변한지를 갖다 놓으면 그게 평균적으로 이런 변화율이다 하는 얘기. 이해됐죠? 이제 여러분이 수투에서 제일 처음 배운 개념이 뭐예요? 뭐예요? 제일 수투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 극한이라는 개념. 뭘 보겠다? 이런 큰 변화는 평균 변화율로 보면 돼. 아까 택시 예를 든 거 시간을 1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변화한 건 알겠어. 60km/h.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를 아주 작은 어떤 순간적인 그때 변화를 보고 싶어. 그게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뭐냐? 이런 평균적인 변화를 알겠어. 그때의 어떤 값? 극한값. 어떤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뭐야? x가, b가 점점 a로 가까워졌을 때 그때의 순간적인 변화를 알고 싶어. 이해돼요? 뭐를 생각한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러면 얘는 어떻게 유추되는 거야?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x값이 b에서 점점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니? 이 그래프상에서 y는 fx, fb에서 점점 fa에 가겠지. 이해돼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 그래서 이 친구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뭐라고 하겠다? 우리가 아주 작은 그 순간의 변화를 보고 싶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를 같은 뜻으로 미분 계수라고 한다. 근데 용어가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어디에서의 미분 계수? y는 fx 위에서의 점
x는 a에서 점으로 얘기하자면 a, f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예요. 자, 그러면 표현을 해봅시다. 평균변화의 극한값 x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대요? 그럼 표현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겠죠? 리미티드 어떻게 간다고요?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요. 자, 그러면 우리가 b-a를 델타 x로 놨기 때문에 델타 x로 표현해 봅시다. 리미티드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게 점점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 있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겠죠? 표현. 그럼 리미티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델타 x로 놓을까요? 아까 델타 y는 fb-fa예요. b-a고요. 요걸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고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법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만큼 와서 델타 X만큼 더 왔기 때문에 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B를. 오케이? 그럼 B만 또 이 표현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델타 X에서 A가 빼지니까 분모는 델타 X가 되고요. 여기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친구를 미분계수의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쓰는 표현법으로 나중에 쓰고 여러분들이 늘 이 표현법은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표현법.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분계수. 어디에서 미분계수?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다 해서 f 프라임 a다.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정의는 이 정의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의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정의 자체를. 요 친구. 그러면 시험에 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 표현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똑같은데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떻게? 아주 작은 양의 h값, 아주 작은 양의 값, 아주 작은 값, h라는 그 값을 해서 리미티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여기서 보면 델타 x 자리에 h로만 바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표현. 이 미분계수. 미분계수 같은 말이 뭐라고요? 미분계수 같은 말이 순간 변화율이요. 순간 변화율은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미분이란 건 극한값이다 이 얘기예요. 미분은 극한값.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배운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현실에 나가면 다 극한값이다 이런 거죠. 함수값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변화의 가장 큰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x축 뭘로 대체된다 그랬죠? 일상으로 나가면 시각 t가 된다. 이해됐어요? 가장 많은 변화의 인자는 시간이다. 시간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 이해되죠? 그게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여러 모든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대학 가서 뭐 자기 전공에서 뭔가 막 그게 인문학적이 되고요. 과학적, 공학 쪽이 되고요. 아니면 뭐 자연과학이 됐든지 간에 나중에 자기 연구하는 분야가 이 함수 관계, x에다가 어떤 값, 그 다음 그에 따른 변화, y값에 놓고서 그 관계, 상관관계를 막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인자와 이제 영향을 자기가 같은지를 자기가 연구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x값과 y값의
그 여러분이 주제에 맞는 값들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맞죠?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울 때 이쪽이 결국 x, 가장 많은 인자는 시각이라는 t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 f'A. 자, 모든 책에서는 이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기가 이제 길어도 이 말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겠죠? 자, 평균 변화율이란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y의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한다. 오케이. x의 값이 변화량 b-a를 x의 증분. 별로 증분이란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한자인데요. 한자인데 이 델타를 이제 번역을 증분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나와요. 사실 저는 그보다 증가량, 변화량 한글을 쓰고 있고요. 이 수학이나 여러 학문이 주로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원서, 영어로 된 원서를 일제시대 때 일본어로 한번 번역하고 그 번역이 우리나라 쪽으로 번역되다 보니 한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왜곡된 거 좀 많고. 그러나 현재는 원서를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씁니다. 실은. 그런 잔재가 수학에는 좀 많이 남아있어요. 한자가.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증분하면 여러분이 뭔가 팍 바로 오는 것보다는 변화량, 증가량이 훨씬 여러분은 쫙 받아들이기가 좋을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는 증분 쓰지만 여러분은 x의 증가량 또는 변화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y 값의 변화량 fb-fa를 y의 증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델타 x, 델타 y라고 나타낸다. 또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의 비율을 델타 x분의 델타 y, b-a분의 fb-fa, 델타 x분의 이 표현법만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표현법 똑같이 바꿨듯이.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를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요.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상에서 기하적인 의미는 어떻다? a, fa, b, f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라고 한다. 기하적으로는 두 점을 싹 연결하는 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이해됐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미분계수. 미분계수 같은 말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와 같은 말입니다. 순간 변화율이요. 자, 함수 y나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b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b까지 변할 때 함수 y나 fx의 평균 변화율은 아까 맨 마지막 표현인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다. 이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어떤 극한값?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얘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겠죠. 만약에 그 값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을 우리는 함수 y나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같은 말입니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f'A라고 쓰자 약속하는 겁니다. f'A. 그래서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같은 뜻으로 아주 작은 양의 h 값으로 써서 델타 x 자리에 h를 써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정의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 F'A 어떤 미분계수 얘를 정의 내릴 때 항상 꼭 있어야 되는 값이 뭐다? FA 값이다. 함수값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델타 X가 됐든 H가 됐든 이 친구들의 위치를 잘 봐두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문제에서나 시험에서나 예, 이 미분계수 정의 내릴 때 위치들을 잘 파악해둬야 얘를 미분계수로 변환시킬 때 여러분들이 잘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걸 좀 지울까요? 이렇게 F'A 미분계수를 정의 내리려면 항상 함수값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델타 X의 위치 H로 바꿨을 때 마찬가지로 위치를 잘 봐두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분계수의 정의 중에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함수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 이건 함수에서 정의는 아니거든요. 함수에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이거 그러니까 세 개 델타 X 정의, H 정의, 함수에서 정의 리미티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건 함수에서 f'A의 정의 요거까지 여러분 세 정의 미분계수 정의는 알아두셔야 된다. 왜? 시험에서 질문을 저 정의를 써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의 자체를 알아둬야 된다. 마찬가지로 fa 꼭 들어와 있고요. 자, 이 함수값 함수에서 정의 자, 엄마 0으로 가겠죠? 아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분의 0 꼴 부정형이 되는 예, 극한값은 갖는 이해됐습니까? 그런 친구다 하는 그러면 이제 이 미분계수 F'A는 기하적으로 아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였냐? A,FA와 B,FB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고요. 그럼 F'A는 어떤 기하적인 의미냐? Y는 fx 위의 점 A, F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된다. 이런 거예요. 얘를 살펴봤더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래프가 우리가 했던 이 그래프죠? F'A는 어디에 접선의 기울기? 이 A, FA 이게 접선인데요. 이게 접선. 이 접선, 이게 기울기가 있겠죠? 이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F'A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y는 fx. 이 곡선 위의 점, 어느 위의 점?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래서 예, 얘로 문제를 한번 내고 있죠. fx는 x제곱 플러스 2x. 우리가 아는 2차 방정식. 아래로 볼록한. 어디를 지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겠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이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 이런 곡선에 y는 fx 위의 점. 어떤 점? 1,3이라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F'E를 묻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예요? 정의에다 집어넣으면 F'E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1이고요. 그래서 fx 집어넣고 f1 값도 집어넣었더니 그게 x제곱 플러스 2x-3이 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 플러스 3이니까 분모랑 약분돼서 x가 1로 갈 때 얘는 4로 가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냥 기하적으로 그래프에서 한번 그래프가 좀 작아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2와 0을 지나는데 그러면 얘 축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친구가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2x란 말이야. 그러면 1일 때 얘가 1일 때 쭉 올라가 보면 이게 1,3에서 만나는데 이 1,3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점에다가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접선이 나오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기울기를 봤더니 얘가 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그래프에서 이해하자면요. 자, 이게 이제 미분 들어갈 때 가장 처음 개념을 잡는 미분 계수, 같은 말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 개념부터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y는 fx에 어디?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럼 y는 fx라는 건 곡선이기 때문에 점이 무수히 많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자. 이해돼요? 그게 뭐다? 그게 도함수다 이런 거죠. 임의의 점 x. 이거는 우리가 특별한 점 a라는 x값이 a라는 특별한 데에서 보는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이런 특정한 데서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이걸 일반화 확장시키는 게 도함수 f'x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임의의 점 x. 자, 우선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 봅시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모의고사보는 여러분들은 함수 fx에 대하여,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항함수 fx. 이건 그냥 여러분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그런 함수입니다. 다항함수 fx.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다항함수 fx. 얘는 그냥 x의 모든 구간에서 그냥 정의역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얘는 연속이고 그냥 나중에 배울 거지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겁니다. 다 연결돼 있고 다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함수 fx 이러면 이 함수는 끊어질 수도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항함수 fx 얘는 끊어지진 않는 애다.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친구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3 fx-1이 6이다.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6이다. 전제 조건 줬고요. 이런 정보를 줬고요.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2 플러스 3h 플러스 2f2-1의 값은 얼마냐. 요렇게 이제 문제 물어볼 때 요렇게 물어봐 버린다 이런 거죠. 얘는 이제 아까 미분계수 이해되죠? 정의에서 배웠던 친구예요. 이해됐어요? 이 h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의 값. 이해됐나요? 자, 그 친구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이 극한값은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 내릴 때 봤던 친구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요거 이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 값을 구할 거겠는데요. 중요한 건 뭘 물어보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봅시다. f2 플러스 3h 플러스 2f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 정의 내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친구 F'A 미분계수 정의 내릴 때 H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 리미티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F'A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얘를 봤어요. F2 플러스 3H래요. 여기 F 안에 이 함수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단 말이야. 고정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뭘 얘기했어요? 이런 모양에서 이 친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친구는 분모인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 친구랑 모양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이해됐죠?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안 보여? FA처럼 안 보여요. 그럼 뭐가 필요해? 아, 여기 마이너스 F2가 필요하네요. 이게 A 플러스 H니까 2 플러스 3H니까 F2 값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제 분모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에 하나를 뺐으니 여기가 2F2 값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3F2 값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은 걸로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분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H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3H로 만들면 전체에 대해서 얘도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H가 0으로 가거나 3H가 0으로 가거나 마찬가지 0으로 가요. 그래서 저거는 표현을 그냥 3H가 0으로 간다 표현하지 않고 그냥 H가 0으로 간다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3H가 0으로 가든 H가 0으로 가든. 요 앞에서 준 힌트는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미분계수에서 함수에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아까 F'A 정의가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델타 X 정의, H 정의, 함수에서 정의가 있었어. 예, 그러니까 얘는 보면 0으로 안 가고 어떤 특정한 A로 가는 친구죠. 이건 함수에서 정의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함수에서 정의 저 친구를 봤더니 저 친구를 보면요. 자, 리미티드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e 이 친구는 그러면 뭐라고요? 얘가 f'2가 되겠죠. 함수에서 정의니까. 배운 대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을 볼 때 자, 우선 꼴 전체를 확인해 봅시다. 자, x가 2로 가면 엄마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아들 어디로 가야 돼? 이게 6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니까 아들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가 뭐야? 3f2-1은 0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 곱하기 f2는 1이다 하는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2를 3 곱하기 f2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얘를 3 곱하기 f2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분자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티드 x가 2로 갈 때 x-2분의 3으로 묶어서 fx-f2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3은 앞으로 그냥 뺄 수 있겠죠? 실수배 이렇게. 그럼 얘 정의가 뭐라고요? F'2요. 결국은 뭐다? 여기 주는 정보는 3 곱하기
F'2가 6이다 하는 정보다. 이해됐죠? 결국 F'2는 얘가 2가 되나요? 3 곱하기 2가 6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물어보는 값, 얘를 봤더니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 플러스 3F2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더니 3 곱하기 F2가 얼마래요? 얘가 1이래요. 그러면 얘가 그냥 상쇄되지 않을까요? 1이니까 없어져요. 그럼 물어보는 친구는 결국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물어보는 값. 정보는 얘를 줬어요. 정보는 얘를 줬다고. 저 앞에. 자, 어떤 다항함수가 있는데 그 다항함수 2에서의 순간변화율 2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2야. 다음 문제 풀어봐 하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제 막 바꾸면. 그럼 이거는 여러분 미분계수 정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리미티드 h가 0으로 갈 때 h분에 이렇게 바꿨었더니 이게 됐으니까 3으로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해되죠? 3으로 끄집어내는 건 실수배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다음 이게 h가 아니라 3h가 된다. 맞죠? 그래서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3h나 h랑 똑같다 그랬죠?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미분계수란 건. 이렇게 돼 있고 f2 값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정의, 얘가 뭐라고요? 얘가 f'2다.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f'1을 물어보는 거다. 결론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식을 조금 변형했더니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다? 3 곱하기 f'1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그 값은 저 앞에서 힌트 준 6이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분계수 정의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왜? 질문 자체를 이렇게 저런 표현을 똑같이 쓰니까 여러분이 저 표현법을 잘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뭐 기출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압니다. 자, 이제 여기 3인가요? 아까 2 미분계수? 예. 미분 가능성과 연속. 예. 그 다음 도함수인가요? 예. 미분계수와 이제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해서 좀 한 다음에 도함수. 아까는 특정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배웠고 그것을 일반화하자. 임의의 점 x로 일반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도함수.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 앞에서 연속, 함수의 연속 배웠죠? 예. 그 친구랑 또 아까 다항함수 fx 나올 때 실수 x의 전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미분 가능한 그 개념을 한번 좀 더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F'A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함수 fx에서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 이건 아까 정의를 다시 썼어요. 오케이. F'A가 이제 극한값이니까 극한값이란 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자, 어떤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인 F'A가 존재하면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얘 미분 가능해. 미분계수 존재.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런 건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는 거야. 그 특별한 x가 a라는 특별한 점에서.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점을 확장해 보자고.
여러분 연속일 때도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거 한 다음에 관심이 생겼던 게 뭐야? 구간. 그러면 얘는 여기 점에서만 연속인 거야? 아니. 자 이제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마찬가지 미분 가능도. 자 이제 구간으로 넓혀봅시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값에서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함수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값에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 예.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 정의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도 있다. 그게 다항함수. 이해됐죠? 전체 실수 x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다항함수 fx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요. 전체.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 것과 연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건 여러분이 이걸 뭐라 그래요? 집합 배울 때 그림, 벤다이그램. 네, 벤다이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그림이 그냥 기억나면 되겠죠. 뭐예요? 어떤 함수, 모든 함수 집합 안에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그럼 뭐예요? 연속인 함수 집합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두말하지 않아도 그냥 연속이란 얘기야.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인 거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y는 fx가 x는 b에서 연속이야.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기억을 어디를 기억하면 좋냐? 여기요. 여기 색깔 칠해진 여기를 기억하시라고. 여기는 뭡니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 함수를 기억하세요. 예를 듭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함수. y는 절대값 x요. 자, 여러분들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알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직선이 똑바르지 않아서. 뭐 이런 친구예요. 이해됐어요? 펜을 한 번 갖고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y는 절대값 x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연속 배울 때 배웠고. 자, 어느 부분에서냐? x는 0에서 보자는 거죠. 다른데 다 미분 가능해요. 여기에서 x는 0에서. 여기에도 나오는데 얘는 아까 미분 계수는 정의상 극한값이란 말이야. 극한값은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도 좌미분 계수가 있고 우미분 계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y는 절대값 x는 0에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지 않다. 좌미분 계수, 아까 미분 계수의 정의대로 나자면 우미분 계수는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둘 다 존재해요. 그러나 두 값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의 그 막 정의를 파고드는 데는 난도가 조금 여러분이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할 거 아니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있구나 같아야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래프가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그냥 딱 봐도 뾰족한 거 알겠죠? 뾰족하네? 이런 건 이제 수학에서 첩접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래프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딱 이제 하기 시작하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인 문제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막 풀다 보면 갑자기 절대값이 쉬워지는 친구들을 갑자기 많이 보게 돼. 그건 뭐야? 여러분이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을 이렇게 지나가요. y는 fx 그래프야. 그러면 y는 fx의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우는 순간 얘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뾰족한 점이 그냥 바로 생기죠. 누군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바로 알파와 베타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연속인 함수가 더 큰 함수다.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걔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대표적인 함수 y는 절대값 x, 어디에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뾰족한 점이다. 그리고 아예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뾰족한 점은 그냥 눈에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선 얘 미분 불가능하겠는데 다 잘 찾아요. 어떨 때 잘 못 찾냐? 이런 거죠.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3차 함수 배우면 뭐 이런 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그럼 2차 함수도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됐고요. 3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데 2차 함수의 증가도 있고 3차 함수의 증가도 있어요. 이 둘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려서 이 3차 함수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붙일 수가 있는데 미분 불가능하면서도 붙일 수 있고 이해돼요? 미분 가능하면서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여러분 육안으로는 뾰족하지 않지만 뾰족한 것처럼 인식되는 게 있고 뾰족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냥 눈에 띄게 뾰족한 건 그냥 미분 불가능이고요. 눈에 띄게 그냥 보이는 친구.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친구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붙였나를 우리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보면 돼요. 그 부분을 아까 미분계수 막 살펴보면 돼요. 이해돼요? 이게 미분 가능하게 붙였는지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면서 붙였는지죠. 자,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친구. y는 절대값 x, x는 0에서 여기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거 직접 여기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했어요. 좌미분계수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 결과론적으로 1.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 절대값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 문제 하나 살짝 미분 가능성과 연속해서 문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함수 많이 보죠? 2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ax 플러스 2, 1 이상일 때는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결국 fx라는 함수는 x2를 기준으로 얘는 a가 뭐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직선이고 얘는 뭐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연결된 친구다 하는 얘기죠.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플러스 b의 값. 자, 이런 문제는요.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푸는 스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정형화된 문제 나중에 많이 볼 텐데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자,
x가 어떤 a라는 기준으로 뭐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a를 하여튼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a가 1인 거고 1보다 작을 때와 x가 a보다 1보다 같거나 클 때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냥 a를 기준으로. 이해되죠? 그럴 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fx가 어떤 함수고 얘가 또 어떤 함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를 기준으로. 이해됐어요? 이런 x가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렇다는 말은 이런 거라고요. 정형화된 문제. 뭐야? 그럼 x는 a에서 기본적으로 연속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뭐가 성립돼? 이런 거지. x가 a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ga 값하고 ha는 같아야 된다. 그래야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동. 이해됐어? 그 다음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 두 번째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 결국 g'a와 h'a가 이 미분계수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는 정형화돼요. 얘 갖다 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볼까요? 이 문제에서 어떤지. 자, 함수 fx가 2를 기준으로 ax 플러스 2, x가 1 이상일 때 b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일 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니 뭐라고요? x에 2를 넣어서 이 두 개 값은 같아야 된다고요. 1번. 뭐라고요? x에 1을 집어넣어야 같아야 되니까 이거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값하고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 플러스 3 그냥 b 플러스 4죠? 이 값이 같아야 된다. 1번. 이해됐죠? 그 다음은 2번은 뭐냐? 자, 이 친구를 미분한다는 건 얘 미분이 돼요. 물론 지금 우리는 미분 계수를 공부하니까 뒤에 미분은 나중에 정의는 미분 계수대로 정의대로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미분은 뭘로 하느냐? 그냥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뭐 지금 막 미분 계수 정의로 풀어야 되는 거지만 뒤에 모른다는 가정이죠. 그냥 우리 다 알잖아. 그냥 미분할게요. 예. 여러분 f'(x) 우리 아직 도함수 안 배웠지만 얘 정의대로 하면 얘는 뭐가 돼요? 그냥 a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뭐가 돼요? 2b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x는 1보다 적고 여기도 이제 1이 같은 게 여기서는 빠집니다. 이제 미분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서 그냥 알 필요 없어. 그냥 미분하면 그냥 같은 애 함수값은 좀 빠진다. 뭐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난이 높아서. 자, 결국 뭡니까? bx 아니야? 이거? 2b가 아니라 2bx죠. 미안합니다. 플러스 1. 그럼 뭐야? 1일 때 a란 거고. 결국 이거 f'1은 f'1 1일 때는 얘가 위에가 a가 되죠. 밑에는요. 2b 플러스 1이 또 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 둘을 이해해서 미정계수가 두 개 a, b고 2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이거는 그냥 a에다가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2랑 b 플러스 4가 같고 a는 2b 플러스 1과 같으므로 a 대신에 갖다 놓으면 2b 플러스 3은 b 플러스 4와 같고 b 이쪽으로 가면 결국 b는 얼마입니까? 1인가요? b가 1이면 a는 얼마인가요? a는 3인가요? 예. 그래서 둘 더하면 얼마인가요? 4인가요? 뭐 이런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실제 문제 나오면 엄청 빨리 풉니다. 여기에서는 정의에 충실하게 미분계수로 다 풀죠. 예.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뭐 미분법 하기 때문에 이 정형화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도함수 그냥 설명 쭉 하고 좀 일찍 끝낼게요. 도함수 f'x요. 자,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는 아까 x가 a라는 특별한 점에서 미분계수고 얘를 일반화시키자고요. 일반화. 임의의 x에 대해서. 예.
임의의 x입니다. 자, 도함수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예,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정의역의 각 원소 x의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x가 하나 정해지면 f'x가 하나 정해져. 이런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한다고. 우리가 함수 생각해보면 x값이 하나 정해질 때 y값이 하나 정해져. 이런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그래서 어떤 함수 y는 fx가 정의역 전체에서 어떤 x값에 미분 가능하다는 건 다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그럼 x가 하나 딱 있으면 그때 f'x가 하나씩 다 대응한다 이런 거지. 그걸 함수 관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얘 이름도 도함수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정의 내립니다. 어떻게? f'x를. 아까는 특별한 점 a라는 점에서 얘를 일반화시키는 f'x, 일반화한다 이거죠. 얘 정의는 어떻다? 여기 델타 x 정의가 있는데 델타 x를 쓰자면 리미티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아까 a일 때는 여기 a가 있지만 그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돼요.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아까 우리가 f'a 정의될 때는 여기가 a, 여기 a였죠. f'x는 여기가 x, 여기가 x인 거고 여기 위치는 델타 x, 델타 x, 델타 x. 이랬죠? 그럼 h 정의로 써도 될 수 있겠네요. h 정의 어떻게 돼요? 리미티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가 h 정의입니다. 도함수는 함수에서 정의는 없어요? 도함수는 함수에서 정의 없지. 왜? 어떤 특별한 점 a에서는 f'a는 함수에서 정의는 있지만 얘는 이 자체가 도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딱 두 가지 델타 x와 h 정의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얘를 함수 y는 fx의 도함수라고 부른다. 아, 그러니까 fx가 있고 f'x가 있는데 이 f'x를 fx의 무슨 함수? 도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함수를 구하는 걸 우리는 함수 fx를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함수 구해라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y는 fx의 도함수라고, 이것을 기호로는 총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표현한다. 미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수학자가 있어요. 그 수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다 따르는 겁니다. 앞에 f'x 또는 y', 얘는 뉴턴이 이런 미분에 영향을 준 친구야. 친구라기보다는 수학자죠. 위대한 수학자.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심플해, 표현이. 심플.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인, 이건 어떻게 읽으느냐? dy, dx예요. 뭐 dx분의 dy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 dy, dx. 그 다음 또 어떻게 읽어요? dfx, dx. 이렇게 써요. 라이프니츠. 그래서 미분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가장 많이 개념적으로 그 두 사람이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 라이프니츠의 이 발상이 여러 가지 미분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입니다. 분수는 아닌데 분수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막 미분할 때 개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턴은 표현이 심플해서 자주 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더 많은 함수, 우리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만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잘 많이 안 쓰고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미적 부분까지 배우는 친구들은 이 표현을 더 많이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그쪽 가면 얘가 분수는 아니지만 또 분수처럼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역함수도 미분하고 여러 가지 미분할 때 이 개념, 라이프니티가 그 개념을 다 완성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이 친구의 도함수가 f'x인데 우리는 이 f'x를 구하는 거, 도함수를 구하는 걸 fx를 미분한다. 이렇게 된 거죠. 함수 fx의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fx가 표현했던 거. fx 도함수 y 프라임, y는 fx니까 y 프라임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얘기. 자, 여기 이제 도함수와 미분 계수 나와 있는데 실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 계수 f'A, f'B, f'C 이런 친구 도함수 구해놓으면 그냥 x에 막 갖다 놓으면 다 나오겠죠. 이해되죠?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 정의에서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다. 따라서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인 f'a는 이 도함수에서 x에 a를 집어넣으면 얻어지는 값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도함수 f'x만 잘 구해놓으면 x에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고 c를 집어넣고 아무 값이나 집어넣으면 다 f'A, f'B, f'C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일반화 시켰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우리가 잘 아는 x제곱이라는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의 도함수 h 정의로 한번 구해보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x니까요. 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얘를 딱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이니까 x제곱 x제곱 사라져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 x 플러스 h제곱이니까 이제 이걸 h로 묶어내면 분모랑 약분이 돼버리고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h가 돼서 h가 0으로 가니 결과적으로 2x가 된다. 여러분은 나중에 미분법을 다 알기 때문에 x의 제곱의 도함수는 2x인 거 알죠? 그러나 정의에서 도함수의 정의에서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x가 3일 때 미분계수 f'3은 그래서 2x니까 3을 집어넣어서 6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제 미분계수. 여러분이 그러니까 f'x만 구해내면 이제 앞에서 봤던 f'A 특별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3h 마이너스 fx는 6x제곱 플러스 ax. 얘를 만족시키고 f'1이 3일 때 f'2의 값은 얼마냐? 정보를 두 개 주고 있죠? 얘와 얘를 주어줘서 f'2 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 결국 여기 미정계수 a가 보이네요. a 구해내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결국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여기 모양이 같아야 되죠. 3h예요. 얘는 못 바꾼다 그랬죠. 그럼 여기를 3을 해주면 여기도 3이 되는 거고 분자도 3이 되니까 3은 앞으로 끌고 올 수가 있겠고
결국 얘는 정의에서 뭡니까? F'X가 되니 결국 뭐예요? 3 곱하기 F'X가 6X 제곱 플러스 AX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이해됐죠? 그리고 F'1이 3이래요. 그럼 X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 식에. 그러면 3 곱하기 F'1은 6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A 값 구할 수 있겠죠? 왜냐 F'1을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3 곱하기 3, 9. 얘는 6 플러스 A니까 A는 3이 되나요?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결국 3 곱하기 F'X는 6X 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 F'X를 구할 수 있죠. 얼마? 얘를 3으로 나누니까 2X 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F' 도함수 F'X는 2X 제곱. 뭘 구하래요? F'E요. 아, X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8 플러스 2, 10인가요? 네, 10 해서 이거는 여러분 도함수 정의대로 풀어낼 수 있게. 자,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fx의 도함수 f'x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fx를 미분한다고 하고 어떻게 구한대? 미분법에 의해서 구하는데 아 이거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정의대로 알아두었지만 실제 미분은 다 미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예. 근데 그리고 미분법이 어렵지가 않죠.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 예. 이거는 사실 막 중학교 좀 빨리 배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선행 뛰는 애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중학년 2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공부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막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막 배워요. 물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때 가서 배우면 됩니다. 네. 너무 이른 선행은 그냥 걔네들 그래서 중학생인데 미분을 할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할 줄 아는 거지. 왜 하는지도 몰라요. 왜? 걔네가 무슨 막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막 극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막 왜 살펴야 되는지 막 그런 거가 아니지. 그냥 선생님 이렇게 풀면 빨리 풀어. 이런 어려운 문제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스킬 기술만 가리키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미분은 다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에도 미분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 뜻을 이해 못하지만 그만큼 미분이 어렵다면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해서 하냐 못하냐가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지만 미분은 미분법에 의해서 다 한다. 그 미분법은 뭐 이렇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봅시다. 어렵지 않은 거냐 빨리 봅시다. y는 x의 n승 x의 n차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n이 앞으로 가서 x의 n-1 차수가 한 차수 낮아진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특별히 y는 x 미분하면 뭐가 된다? 2이 된다. y는 상수 미분하면 된다. 모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아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좀 오래된 얘기인데 대학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수학과를 다녔어요. 선배가 뭐 MT를 갔어요. 막 술 먹다가 막 재미난 얘기를 해준대요. 막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막 미분계신, 적분계신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했는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죠. 친구들 중에 제주도 친구들인데 문과도 있었고 이과도 있는데 이과 애들 공대 다니는 애들만 웃고 나머지는 뭐라고 하지? 뭐 이런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많을 텐데 뭐 그런 거였어요. 막 자연수 나라에
미분 귀신이 나와서요. 자연수들을 전부 죽이는 거죠. 1 미분해버리고 막 2 미분하니까 얘네들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나라의 왕이 이러다가 우리 자연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0은. 예. 0. 그러니까 자연수 임금이 정수 나라의 왕한테 좀 부탁을 한 거지. 어떤 귀신이 나타나는데 우리 자연수들이 다 죽고 있다. 그래서 정수 해봐야 이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걔네도 그냥 미분 귀신이랑 달라붙으니까 다 0이 되고 있어요. 정수 왕도 이제 자기네도 다 0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누구? 예. 강함수 X 이 함수 나라에 이제 강함수 나라에 이제 왕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함수 나라의 왕이 X 장군 보냈어요. 근데 한 번 미분 딱 하니까 1이 되고 또 한 번 미분 딱 하니까 죽어버렸어. 0. X 제곱.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 2X. 한 번 더 미분하면 2. 막 계속 보내는데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함수 나라도 안 돼서 누구한테 요청했냐. 여기서 이제 좀 갈리게 됐죠. 뭐 또 얘기 길어요. 막 나라도 좀 많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 지수 왕국에, 예. 지수 왕국에 보내요. 네, 지수 왕국에 이제 EX 알죠? EX. 자연상수 EX가 있는데. EX 장군 가기 전에 삼각함수한테 먼저 요청을 했거든요. 삼각함수 나라에 요청을 하니까 사인 장군을 보냈어. 그래서 사인을 딱 미분하면 코사인 X죠. 코사인 X. 코사인 X를 딱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X. 그때 미분 귀신이 갑자기 당황하게 됐죠. 안 죽네. 계속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분 귀신이 코사인 X를 미분한 애를 사인 장군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유치하지? 유치. 개그니까. 그래서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걔를 사인 장군한테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나라도 갑자기 위급해서 진수 나라한테 있고 EX 장군이 왔죠. EX 장군은 미분을 하면 계속 EX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분 귀신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함수인데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미분 귀신을 잡았다. 그러다가 미분 귀신이 막 위축됐어요. 얘는 계속 미분했는데 계속 EX야 막. 나중에 이거 조금 약하면 뭐 배우는 친구들 있을 텐데 편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인데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상수 취급해서 그냥 또 제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학과 친구들이 이제 빵 터지는 거지. 편미분 이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뭐 적분 계시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개그를 듣고 대학교 오니까 벌써 개그도 수준이 높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유치하잖아. 막 웃기는 게 사실 막 유치한데 대학교 오니까 막 개그도 좀 고급지게 치는데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가 했다가 친구들이 하나도 안 웃겨. 뭔 말인데? 막 이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회계학과, 행정학과 다니는 친구한테 그걸 하더라고.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얘도 몰라요. 그거 뭔데? 막 이러니까 이 상황 설명해봐야 안 되고 아는 친구들한테. 자, 그런 게가 옛날에 있었다 하는 얘기. 죄송합니다. 자, 미분법. 기본적으로 x의 n승 미분하면 n, x, n-1승. 자, x를 미분하면 1, 상수를 미분하면 0. 자, 함수의 실수배 합차 곱의 미분법. 여러분이 미분법에서 주의할 건 그냥 곱의 미분법만 주의하면 돼요. 중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할 때 c 곱하기 fx 얘를 미분하게 되면 c가 앞으로 나와서 c의 f'x 값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배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어떤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미분한다는 건 각각을 미분한 친구를 더할 값과 같다. 그러니까 덧셈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뺄셈이 성립한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빼서 새로 만들어낸 이 함수의 미분값은 각각을 미분해서 빼도 그 값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배 미분법만 주의하면 되죠. 예, 고배 미분법 뭡니까? y는 fx 곱하기 gx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뭐 이렇게 된다. 이게 함수가 3개, 4개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 빠진 게 누구 있어요? 나눗셈의 미분. 나눗셈 미분은 몇 뺐어요? 그럼 미적분에 갖다 놨지. 어려워서. 그래서 다항함수 쪽에서는 고배 미분법 정도만 여러분 신경 쓰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거 증명, 예. 도함수의 정의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은 한번 눈으로만 한번 살짝 봐두시면 돼요. 실제 뭐 다 이 미분법은 여러분 다 하시죠. 세계 읽기도 마찬가지 성립한다 하는 거고요. 자, 미분법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플러스 3이 7을 만족시킨다. 함수 gx는 x제곱 fx에 대해서 g' 1값을 구해라. 결국 결론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g' 1값을 구하시. 그러면 우리는 이 g'x를 gx의 도함수 g'x를 한번 구해봅니다. 이거는 우리 x제곱 곱하기 fx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의 미분 x제곱의 미분과 fx 그대로 플러스 이 친구 x제곱 그대로와 f'x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그대로 뒤에 친구 미분. 그럼 G'1이란 건 여기에 x가 1을 대입하게 되면 G'1이란 얘기는 1의 제곱 곱하기 f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f'1이 되는 거죠. 결국 G'1 값은 f1 플러스 f'1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럼 힌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항 함수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자, 엄마 어디로 가? 0으로 가. 아들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1은 뭐야? f1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결론 f1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러면 플러스 3을 어떻게 표현으로 바꿔? f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이 값은 f1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의 함수에서 정의 뭐라고요? 얘가 f'1이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7이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3, f'1은 7. f1은 마이너스 3, f'1은 7.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7, 4가 되나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노트에 앞에서 다 정의 내린 건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게 노트처럼 쓰라고 갖다 놓은 거고요. 개념들 중요한 것들만 끊어서 왔고요. 그래프를 좀 색깔 있는 친구로 넣어서 이 아까 기하적인 의미 이렇게 파악하라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 다 그래프상으로 해놨고요. 아까 봤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얘기를 했고요. 예, 필요한 문제들을 조금씩 하나씩 실어놨습니다. 도함수 미분법 공식. 여기 조금 더 추가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아까
미분법에서는 간단한 것만 했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이제 여러분이 합성함수의 개념도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 그래서 이 f 합성 gx죠. 이 친구의 미분은 y'은 f' gx의 g'x를 한 번 더 곱해주게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 뭐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예, 미적분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조금 다음 함수에서 문제를 내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은 건 미분 후 속미분을 해라. 그렇게 암기하게 하는 거죠. 이게 건미분, 얘를 속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값은 2차 함수에 한해서 그 값은 꼭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야 y나 fx가. 그런데 그 함수 위의 점 a와 b 얘의 순간 변화율과 같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인데 그 값은 항상 두 값의 중점 a점의 x값인 p와 b점의 x값인 q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평균값 또는 중점, 이 친구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 2차 함수에 한해서. 이해됐어요? 2차 함수의 성질과 같습니다. 예, 그거를 요거 쭉 보여주고 있어요. 2차 함수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둬라 하는 내용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제들로 되어 있는 거 좀 넣어놨고요. 문제들 한 번씩 쭉 봐주시고요. 내용은 참고로들 좀 봐주세요. 문제 푸는 것들 문제 올려놨고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기출문제 풀다가 연계된 문제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뒤에 노트 쪽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결국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미분이죠, 미분. 다음에 배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도함수를 배웠어. 그럼 얘를 어디다 써? 여러분이 미분을 배웠어. 미분 어디다 쓸 건데? 이거죠. 도함수의 활용. 이 파트가 어찌 보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까지 만들어진 문제, 기출문제, 이 파트가 제일 많아요. 어려운 문제도 제일 많이 만들어냈었고, 지금도 보통 3문제, 4문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네, 도함수 활용.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쪽 도함수 활용 파트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개념은 사실은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아는 거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예, 여러분이 문제를 딱 풀고 어느 순간 조금 더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못 풀다가 조금 더 풀게 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야, 예, 거기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나 물어보는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공부하자고 해서 이 지금 개념 공부를 더 한다고 보는 거고, 만약 자기가 개념이 부족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개념 공부가 끝나면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을 조금 더 차곡차곡 많이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때 틀리면 아직 개념 잘 안 잡힌 거야. 맞죠? 네. 이쪽 문제에 대한 문제, 기본 문제들은 언제든지 풀어도 아무리 어렵게 꼬아도 풀어내야 돼요. 내일 모의고사 보죠. 예. 모의고사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속 시험 보겠지만, 지금 이제 고3들의 학력 평가니까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다 보는 거야, 시험을. 여러분들도 한때는, 고3 때는 다 봤었던 거.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안 잡히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처럼 한 번 더 공부하거나, 재수 N수생들의 데이터는 안 잡히겠지.
그렇지만 주는 고3일 거 아니에요. 인원이 제일 많은 건 고3일 거 아니야. 내년에 수능 봐서 대학 가는지. 결국은 예, 내일 여러분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험이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는 어려우면 여러분만 어렵겠어? 그 친구들도 다 어렵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으면 다른 친구도 다 쉽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예.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봐보고 예, 자기가 생각했던 걸 뭐 꼭 그 시험 보는 스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했던 스킬을 쓰고 싶으면 내일 연습해 보라고. 내일. 수능 갈 때 하면 안 되고 내일 해보고 다음 시험 때 한번 해보고 아니 지금 내가 맨날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푸는 거 번호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바꿔볼까? 그 바꾸는 훈련을 평상시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3 애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컷은 여기에 형성되고 있구나. 냉정하게 뭐 수학은 내가 지금 위치가 한 이 정도구나. 예, 그렇게 빨리 파악해서 그 다음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 전체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 거의 다 보는 게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수능의 난이도와 이런 거랑 6월, 9월 모평이 맞진 않아. 평가원에서 내지만 안 맞아. 왜? 막 6월엔 막 어려웠다가 막 9월엔 막 쉬웠다가 그래도 수능엔 또 막 어렵고 막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안 맞아. 그냥 뭘 파악하라는 거야. 2025학년도에 대학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고 그런 걸 파악하는 그 모평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수가 나오면 본인 위치를 정확하게 본인이 파악하고 조금 더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려서 내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그 고민만 하세요. 예. 쉬는 시간을 안 가져서 먼저 끝내겠습니다.